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은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N 퍼블리싱 기본교육 과정을 신청하셨고 오늘 진행할 겁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 설명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교육 과정을 들으셔가지고 조금 만져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넥사크로 N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개발 툴, 여러분들이 이제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건데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용자가 이용할 화면을 그리고 그 화면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진행하는 퍼블리싱 기본 교육은 이용할 화면의 디자인이 실제 디자인한 의도대로 보이도록 디자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디자인에 이제 맞게 소스 코드가 다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 작업이 된 소스가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 정보가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본 교육에서 우리가 접할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스타일시트 편집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에서는 우리가 스타일시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취향에 맞는 본인 작업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저희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편집기가 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표준 준수하고 그 표준, 그 화면 성능 향상 방법을 위한 작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게 풀 안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속성을 써야 되는지 그 속성은 어떠한 문법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퍼블리시 기본 과정에서는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종류별로 언급하거나 확인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컴포넌트들을 꾸밀 수 있는 스타일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블리싱 교육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하루 진행하는 기본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는 퍼블리싱 심화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뭐 알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화교육과정은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타일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됐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화교육과정에서는 컴포넌트의 구조라던가 기능 그 다음에 뭐 전체 템플릿 화면이라던가 템플릿 화면들이 모여져 있는 전체 내 프로젝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이제 찬찬히 확인해 보는 교육과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프로젝트도 한번 처음 만들어 보고 만든 프로젝트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할 거고요. 그 안에서 화면과 그 다음에 편집기를 최종적으로 다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건데 어제 제품이 혹시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고 설치가 되셨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사크로 여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아이콘이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같은 툴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툴 더블 클릭해가지고 오픈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툴 더블 클릭해가지고 오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프로젝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오픈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툴만 오픈됐을 때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상단에 파일, 에디트, 뷰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메뉴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뉴 영역에서는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생성한다거나 화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오픈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뉴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저희는 다 창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양쪽하고 하단에 창이 붙어가지고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구성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는 타이틀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뭐 독립적으로 띄워놓고 보시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고 창들은 아니면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툴을 조금 어느 정도 써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구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편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은 디폴트로 세팅되어져 있는 대로 작업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써보시고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신 거는 나중에 우리가 옵션으로 제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툴을 오픈했지만 만약에 맨 처음 설치해가지고 지금 처음 오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바로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을 거냐면 이런 애가 나타났었을 거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세팅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옵션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선은 스킵할 거고 나중에 툴에서 관련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창에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 버튼이 2개 보여지는데 X 나와져 있는 아이콘은 말 그대로 클로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창인데 실수로 닫아버렸다 라고 하면 여기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 하셔가지고 눌러보시면 메뉴가 뜨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메뉴 영역에 불러와져 있는 아이콘들이라던가 아니면 오픈되어져 있는 창이 어떤 것들인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실수로 닫았다고 하면 이 부분 가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제 구성이 조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이.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관련 사항들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 우클릭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얘네들은 여기 뷰 상단에 메뉴 영역으로 접근해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더 뎁스 들여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여기 마찬가지로 클로즈 버튼 앞쪽에 앞정처럼 생겨져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눌러보시면 아시다시피 포커스 갔을 때만 창이 나타나는 녀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의 크기는 아무래도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걸 좀 많이 쓸 거고 제가 저거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화면 보여줬을 때 뭘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라고 나와져 있는 영역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확인할 수 있냐면 얘는 쉽게 생각하시면 탐색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윈도우 탐색기 생각해보면 내가 C 드라이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폴더들이 있고 그 폴더 안에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나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오픈한 프로젝트가 뭔지 그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인지 요거 이제 보여주는 영역이 익스플로어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화면이라던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은 여기 오른쪽 프로퍼티스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메시지 등은 여기 하단에 오픈 영역에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 여기 스타트 페이지가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스타트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오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내가 작업했었던 목록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타트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 물론 가운데 영역에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 혹시 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든가 변경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작업하시다가 뭔가가 잘 안 풀리실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소스를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소스를 찾아보는 매뉴얼들이 여기 이제 모여 있는 영역을 한 번에 접근하기에 편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스타트 페이지 구성으로 봤을 때는 그닥 요 배치가 눈에 잘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쫓아가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거 저기 이제 기술지원센터 저희 서포트 페이지 아니면 커뮤니티 플레이 넥사크로 쪽으로 접근하시기도 기본적으로 간단하니까 나중에 활용하시되 만약에 나는 스타트 페이지를 볼 생각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닫아버렸다.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메뉴 영역 헬프로 가셔가지고 다시 온오프로 제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그냥 닫아버리지 마시고 어떤 정보를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지원센터를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소스를 찾아볼 때도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기술지원 문의하실 때 맨 처음에 입력해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버전 정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확인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템플릿을 받았을 때 거기에 뭐 어떤 몇 버전 이상에서 원활하게 동작됩니다. 이런 메시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디테일한 정보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메뉴 영역에 물음표 붙어져 있는 아이콘 마우스 갖다 대면 어바웃이라고 뜨고요. 메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아이콘은 마우스 갖다 대면 툴팁으로 이름 뜹니다. 눌러보시면 여기 바로 뜨는 팝업 창에서 오른쪽 상단 영역에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센스 집어넣으실 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툴만 오픈했을 때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구성을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치해가지고 툴을 오픈하면 이런 팝업이 뜰 건데 우리가 스킵합니다 라고 했었던 요거는 어디에 있냐? 옵션에서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정보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포토샵으로 생각해보면 디자인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화면에서 선택했을 때 레이아웃이 선택되느냐 안 되냐를 우리가 옵션에서 제어하는 것처럼 체크박스로 똑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옵션은 어디 있냐면 툴에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그냥 우리가 우선은 스킵합니다 했던 항목의 변경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킨 정보 변경할 수 있고요. 교육은 디폴트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커맨드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디폴트가 있고 눌러보면 리본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밑에 미리 보기에서 살짝 보실 수도 있지만 오케이 하고 나가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메뉴 영역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는 써본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게 편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변경해서 쓰세요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까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 가서 커맨드 타입은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두 개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이콘이 마찬가지로 이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다시 디폴트로 왔다가 리본으로 갔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녀석이 누구였냐면 타겟이에요. 타겟. 그러니까 개발자냐 디자이너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타겟이 달라진다고 해서 툴의 구성이 눈에 띄게 확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겟을 옵션까지 와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하시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타겟이 개발자하고 디자이너에 따라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툴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타겟을 변경하면 여기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해가지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일에 갔다가 뉴에 프로젝트를 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스타트 페이지에서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말 그대로 뭔가 새로 생성할 거는 되게 많아요. 지금 프로젝트도 만들어 볼 거고, 뭐 화면도 만들어 보고, 디자인에 관련된 소스도 생성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뭔가를 새로 생성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접근하는 건 무조건 여기 아이콘으로 갈게요. 여기 지금 아이콘 중에 세 번째 공책장처럼 생겨져 있는 아이콘은 뉴 아이콘으로 말 그대로 새로 뭔가 생성할 때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처럼 툴만 오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콘 그냥 누르시면 바로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 위자드 창 나오고요. 아니면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프로젝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새로 생성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아이콘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위자드 창 불러왔을 때 깜빡거리는 위치가 프로젝트 이름에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갈게요. 넥사크로에 오늘 날짜 붙여가지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요러요러한 경로 밑에 생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밑에 로케이션의 의미인데, 보시다시피 경로가 복잡합니다.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설치될 때 내 문서 경로 잡아줘요. 근데 우리는 진짜 프로젝트 만들어보고 가서 어떤 산출물이 있는지도 확인할 건데, 보시다시피 경로 너무 복잡하니까 싹 다 수정해서 C 바로 밑에 내 프로젝트 생성될 수 있게끔 수정하실게요. 직접적으로 편집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여기 버튼 가셔가지고 설정하셔도 됩니다. 드라이브 C 밑에 생성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경로는 간단하게 변경됩니다. 자, 경로 변경하셨으면 넥스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스텝은 스크린 정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디바이스 정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정보들을 알고 가죠. 이 프로젝트가 데스크탑만 진행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모바일만 하는 프로젝트인지, 뭐 모바일하고 데스크탑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지 우리가 정보를 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가는 거와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 프로젝트 안에서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교육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디폴트 데스크탑 디바이스만 선택된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툴 조금 더 만져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는지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않고 넥스트 넘깁니다. 자, 그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프레임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실게요. 현재 우리가 오늘 진행하는 기본교육에서는 저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 퍼블리싱 심화 교육에서 마지막 날 다뤄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거. 그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 얘는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프로젝트의 모양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그럼 밑에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템플릿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 프로젝트가 나눠져 있지 않은 전체 통으로 된 모양이냐,
아니면 탑과 탑이 아닌 영역으로 나뉘어진 모양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옆에 프리뷰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것저것 클릭해가지고 움직이면 어디 부분을 보시냐면 마지막 프레임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리스트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템플릿은 모양을 어떤 거로 설정할지를 선택해주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맞는 연결된 화면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게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탑과 탑이 아닌 영역의 두 덩어리로 모양을 처음부터 세팅해가지고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 두 영역에 연결될 화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뭔지 몰라도 덩어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얘는 4개의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풀을 한번 가보면 넌하고 풀이라고 되어져 있는 녀석 두 개가 다 어떻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은 통판인데 같은 모양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다른 점은 보시는 것처럼 풀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할 거야. 그러면 그 하나의 덩어리에 연결되는 화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봤었던 프레임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아예 생성되지 않는 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템플릿마다 저렇게 파선으로 되어져 있는 예시가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개만 비교하셔가지고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 그거까지만 이해할게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선은 많이 본 거, 탑 레프트 이러한 모양으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탑 레프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익스플로러 창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생성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오픈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여기 베이스 위에까지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비슷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얘네들은 지금 현재 내가 오픈한 프로젝트의 정보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 아는 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면 너무 좋고 우리가 퍼블리싱 쪽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안 건드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툴 사용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쟤네들 정보 다 하나씩 말씀드려봤자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큰 틀로 볼 거예요. 지금 얘가 트리 구조가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내용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거 트리 구조 다 접어보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하셔가지고 컬립스나 익스펜드로 다 접었다 펼쳤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전체 프로젝트를 제가 트리 구조를 다 접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개의 항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젝트가 지금 만들어진 경로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탐색기를 열어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C 선택한 다음에 우리 오늘 0523 프로젝트 생성된 거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XML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파일의 리스트 얘네들이 이것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경로 가서 얘네들 파일 오픈해가지고 뭔가 확인하거나 수정한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루트 가가지고 산출물로 떨어진 정보를 볼 게 아니라 얘네들이 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대표적인 일들을 확인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어 창에서 제가 4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이 4가지는 우선 기본 교육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되는 교육에서도 반복해서 아마 설명을 할 거고 질문을 하겠죠. 네, 마지막 교육에서는 저 네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environment입니다. environment라고 나와져 있는 거, 이 녀석은 쉽게 생각하면 이름 그대로 내가 지금 오픈한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환경 설정 정보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오픈해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프로젝트의 기본 환경 설정은 하나입니다. 뭐냐? 디자인 정보예요. 아, 내가 지금 오픈해서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디자인 정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젝트에 테이프이 돼가지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잠깐 뭔가 하나만 조금 확인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엄청 많겠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현재 이 프로젝트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내가 오픈했을 때 이 프로젝트에 적용받은 디자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누구다? 이 녀석이다. environment가 가지고 있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 속성이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고 이 시간에는 큰 꼭지로 기억하실게요. environment는 저거 굳이 우리는 안 펼쳐도 저 녀석 자체를 선택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정보, 적용된 디자인 정보. 그 다음 밑에 타입 디피니션이라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타입 디피니션 이거는 말 그대로 또 쫓아가 보면 정의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말 그대로 뭔가를 정의해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디피니션을 한번 좀 열어볼게요. 열어봤을 때 리스트의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오브젝트입니다.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는 어떤 의미냐?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쓰거나 에디트를 쓰거나 콤보를 쓰거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가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오브젝트. 그러면 나오는 편집창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얘네들 보시면 돼요. id라고 나와져 있는 이 리스트가 읽어보시면 이름이 익숙한 것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처음 보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적혀져 있는 리스트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컴포넌트의 정의다. 그러면 제가 계속 컴포넌트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용어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웹에서 CSS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럼 CSS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한 놈만 있으면 디자인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전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버튼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풋 계열의 텍스트 에리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디자인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와야죠. 그렇죠? 버튼을 불러오든 인풋의 텍스트 에리어를 불러와서 얘를 연결해가지고 실행해서 디자인을 확인합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제가 컴포넌트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 태그 안에 불러오는 녀석들. 우리는 요거를 컴포넌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컴포넌트라고 명명하고 디자인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네들이 옆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디로? 메뉴 영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화면이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냥 메뉴 영역에서 필요한 아이콘 선택해서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오브젝트에 리스트업 되어져 있는 이 녀석들이 엑사크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의 리스트냐?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이런 컴포넌트를 쓰더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추가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든 팝업으로 해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창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추가해야 될 거 플러스, 삭제해야 될 거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잠깐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리스트가 보여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덱사크로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디폴트로 분류된 것들이 처음부터 리스트업 되어져 있는 거고 아닌 애들이 이렇게 밑에 팝업으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였습니다. 그럼 타입 디피니션에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그 밑에 서비스 그룹이에요.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은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내가 디바이스를 결정하고 레이아웃을 짜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디바이스가 걸려져 있는 프로젝트인지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그룹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비스 그룹은 쉽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간단하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요. 프로젝트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말아서 주고받는 것보다는 각각의 필요한 화면들끼리 서로 주고받으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프레임에 관련된 화면, 템플릿에 관련된 화면, 가이드에 관련된 화면 한 100번 정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작업이 다 끝나서 배포하기 전에 프레임에 관련된 혹은 아니면 템플릿에 관련된 화면을 먼저 조금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100번 작업한 화면이 한 군데 다 있어서 리스트를 확인해가지고 주고받는 것과 프레임별로, 템플릿별로, 가이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고받는 거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작업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그룹은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화면을 만들어서 담아놓을 폴더에 대한 정의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안 뚫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서비스 팝업을 진수대가 열어봤더니 영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리소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 밑에 유저가 있는데 리소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기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지도 아직은 모르겠고 얘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편집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유저 영역인데 그런 유저 영역에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라고 하는 녀석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 요거는 여기에요. 익스플로 창에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 그리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프로젝트 루트 찾아가가지고 봤었을 때 여기에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 이겁니다. 프레임 베이스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템플릿을 넌 선택했다면 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베이스하고 프레임 베이스가 디폴트로 보이지만 프레임 베이스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이스는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요.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생성하면 작업하는 화면들을 여기다 담으시오 라고 나한테 주는 기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가이드 화면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그 가이드 화면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폴더를 만드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구성은 새로 생성할 거면 플러스, 있는 거 삭제할 거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새로 생성할 때 이 유저 영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ID, 타입, URL 요 세 정보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뒤에 이것저것 많은데 우리는 대표로 요 세 개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만들 거야 해가지고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보시다시피 리스트가 딱 뜨죠. 이 리스트는 뭐냐면 타입에 관련된 리스트입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담을 폴더를 만들 거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트가 많은데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실게요. 뭐냐 하면 화면을 만들어서 담을 폴더 타입이 폼이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도 화면이라고도 하고 그 명명을 폼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타입 선택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느냐? 아이디로 가 있는데 아이디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익스플로어 창에서 볼 폴더 이름 아이디라고 전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디명을 줬으면 항상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URL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URL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느냐? 점에 슬래시에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 프로젝트 바로 밑에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저희도 경로 엄청 중요합니다. 웹에서도 경로 한 단계만 잘못되면 이미지라던가 스타일리스트 정보 못 찾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경로 엄청 중요한데 만약에 아이디명을 치고 엔터로 마무리를 하면 아이디명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변경돼 가지고 들어오면서 경로가 설정이 딱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OK 누르시면 익스플로어 창에 제가 지금 만든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 리스트가 보일 거고 프로젝트 경로에 가면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된 거 루트 잡혀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마무리하는 거. 우리는 이제 시작했고 폴더도 별로 없고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밑에 생성돼가지고 내가 보는 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가서 보시면 공통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것을 받으실 거고 그거 안에서 살펴보면 폴더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성을 만약에 해가지고 작업 시작할 때 맨 밑에 붙으면 이거 아시다시피 옮겨가지고 이런 거 순서 바꿔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편한 상태로 세팅하신 다음에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입 디피니션 정의서다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정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을 보실 건데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두 개가 보여져요. 근데 여기 베리어블스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이라던가 변수를 생성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눌러보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선 디바이스 정보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의 데스크탑. 근데 만약에 다른 디바이스가 함께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디바이스가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가 디바이스 데스크탑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두 개를 그냥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비교해가지고 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서 요거 선택해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밑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데스크탑 또 제가 지금 생성하는 건 언더바 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더 있다 디바이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는 건 누구냐? 어떤 정보냐? 여기서는요. 하나 눌러보시면 돼요. 메인 프레임 전체 내 프로젝트의 모양 정보.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모양 정보, 그 다음에 디자인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모양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게요.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프레임 쪽을 확인하시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은 요거 메인 프레임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저희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넥사크로 14나 X 플랫폼 등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비교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건데 17 이상부터 저희가 프레임 쪽은 미리 보기가 엄청 잘 돼 있어서 뭐 용어를 모른다거나 관련된 속성의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확인해가지고 보는 게 너무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실 때 메인 프레임 쪽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거 심화교육 마지막 날 오픈해가지고 모양 조금 변경해보고 관련된 용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됐을 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교육 첫 시간 간단하게 툴 구성 살펴보고요. 프로젝트 생성해가지고 익스플로어 창에 대한 구성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1시 둘째 시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